자, 조선의용대와 이제 동국항해연구원 내용을 볼게요. 자, 1930년대 이제 중국 관내 지역에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들이 무장 독립군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에 반발한 후에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우익 세력들이 연합한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와 그다음에 자익들이 연합한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는 세 개 단체가 이제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독립당, 그다음 조선혁명당, 그다음에 국민당, 한국국민당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연합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은 그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 단체가 이제 모였는 단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고 활동했고, 호자는 이와 관계없이 독자적 활동을 했다. 그래서 1938년 10월에 호북성 항구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인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죠.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 결성한 최초의 무장조직으로서 김홍봉이 대장이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이제 창립 당시 100명 정도의 병력이었고 두 개 군대로 어, 편제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이제 활동 내용들이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조선의용대는 이제 김홍봉 중심으로 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고요. 조선 이제 활동 내용들 보면 대일항전이나 대적 심리전, 그다음에 일본군 포도 신문들을 했어요. 번역 등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야전은 활동하지 않았다. 싸우지는 직접 안 했죠. 그래서 병참 지급 국민당군을 보조해주는 부대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조선의용대 출신들이 상당히 이제 학력 수준 높고 뭐 두세 개 외국어도 이제 윤창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직접 이제 싸우지 않으니까 지금 그게 불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상설 직후부터 중국군과 함께 대일강전에 전개했는데, 1937년에 이제 노후고 사건이 구실로 일제가 중국 침략을 침략한 후에 어 그다음 일본군과 전면적 항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설된 지 10일 만에 제1구대는 중국군과 일본과 대격전을 벌이는 호남성 장사로 이동을 비롯해서 대원군 전국의 각 정부에 배속되어 중국군 협동작전을 통해 일본과 직접적인 전투를 수행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직접 전투를 했다고 해서 이제 총 들고 싸운 건 아니라 주로 이제 정보 수집, 그다음에 포로신문, 적의 문서 번역 같은 그런 병참 지원 업무예요. 예, 요게 주였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밑에 내용도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의용대는 창설 시기부터 이제 1940년대 하반기까지 다음 같은 활동을 했다. 일본군의 직전에 가서 선전전을 통해서 일본군의 어떤 전쟁 기피 또는 전쟁 반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공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유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신 철도 파괴도 있고, 또 조선문 중국군 일본군으로 된 칙자 전남 포호 등 같은 적의 통행증을 위조해 살포했다. 그런가 하면 적의 포를 교육할 위용들을 편입시켜 이들을 훈련시켰고요. 적을 신문하고 적의 문건을 번역하여 6만 대의 대적 선전 요원을 교육하였다. 조선위용대는 중국 관내 탄생한 최초의 조선인 부대의 점에서 독립운동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관내에서 탄생한 거죠. 사회관 이남에서. 조선위용대는 쫓기는 항일전에 참여 동참한 국제지원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된 이단 활동은 중국 측의 신뢰를 받았으면 물론이고 국내 한국인들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중국군과 함께 대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선의용대 병력은 크게 증가됐고
조직도 대본부와 세계 지대도 편성되고 그래서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이제 뭐냐면 무장 조직이 발전됐죠. 자, 조선후영대는 1941년에 두 개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이 당시 이제 한 세력들 아까 전에 이제 그 강국권에 편입하다가 도망친 세력들 있죠. 이들이 다수 세력들인데 이들은 이제 항하에서 하북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과 세력을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949년 7월에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고 그 무장 동맹이었던 조선 우용군이 편성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조선 우용대 하북지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중국 국민당 지역에 남아있는 대장 김원곤을 비롯한 대원군은 한국 강복군의 일부가 이제 편입이 되죠. 자, 1931년 9월에 일제가 이제 만주를 침략한 후 만주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 지원 아래 수많은 한일 무장 투쟁을 이제 세력들이 형성됐는데 초창기 때 적의대, 그다음에 뭐 유격대 이런 것들을 조직하면서 항일 그 무장 투쟁에 성공에 쓴 것들은 한인이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그 당시 한일 유격대를 중심으로 동북 인민혁명군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래서 그 인민혁명군은 이제 일종의 소비에트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에트.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만주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해 유격대를 중국 공산당 산업으로 편제함으로써 이를 통해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을 총괄하고자 한 것이다. 그 이후 이제 만주 지역의 항해 무장 투쟁에 대한 주도권과 집행권은 중국 공산당에서 행사했지만 구성원도 상당수가 한인되었고 이들의 주요 지휘관들로 활동했다. 네. 동북인민혁명군은 1936년 동북 항해 연구로 재편성되죠. 그래서 이제 동북항해연군에는 많은 한인들이 활동을 했고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만주 지역에 격렬한 한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 산하 부대가 앞에서 얘기한 조선 한국인 그 부대로 구성된 것이 조국 강복회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동북항일군이 나중에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 이제 대규모 공세가 이제 거듭되고 많은 피해를 입고 만주 지역에 이제 항전이 어렵게 되니까 1940년 3월 겨울 때 그 당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요. 근데 마치 이게 연해주 이주하는 게 뭐지? 그 동북항해 연군 전체가 이주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 그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뭐냐면 한인 부대들 일부 부대들만 이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rov스크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때 동북 영해 항일 연군 중에 그 연해주 이동한 부대들은 후에 조선인들만 묶어가지고 소련군이 조선공작단위위원회를 결성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공작단 위원회를 구성하죠. 단위위원회가 아니라 중국 조선공작단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요. 중국 공작단 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나중에 건국 준비 조직으로 이제 이걸 활용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김일성도 요 조직에 들어가 있죠. 요 중에.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그때 이제 소속돼 있다가 이제 그 요 안에 소속돼 있다가 같이 이제 남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에 의해서 이제 이용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선 독립 동맹과 조선 우영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볼게요. 1941년 조선 의용대 주력이 하북으로 옮겨지자 하북 조선청년연합회가 조선독립동맹으로 조직을 개편했죠. 앞에서 포를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의 집행위원은 김두봉, 최장희, 무정 등이었고 이들은 조선의용군을 거느리고 군사활동을 한 한편 일부는 중국 공산당과 한일 궁정대학에서 정치 군사교육을 이제 받으며 일제 패망에 대비했다. 그래서 중국 내 산서성과 하북성, 상동성, 안희성, 하남성, 호북성 간에 만주 지부를 이제 두었고 국내 이극 등을 미파하여 여운형과 접촉하면서 항일 운동을 하였다. 자, 조선 독립동맹 임시정부와 통일전선을 합의했으나 일제 패망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일제 패전병과 산발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국내에 진군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 독립동맹 자체는 이제 나중에 연안파로 이제 계승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조선 우영군은 이제 북한군 편입이 되죠. 예. 요 내용도 있고 이들은 이제 팔려군과 같이 이제 또 활동을 해요.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연안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안에서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15년 개정 교과서 관련된 내용들을 자 미래는 219페이지 펴보세요. 자 미래는 21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게 맞나? 음. 거기 이제 요 내용도 있죠. 민족혁명당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윤봉길 유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요인 등 독립운동가에 강화된 일제 단속과 탄압을 피해 상하에 떠나야 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항일 정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결과 민족혁명당이 창당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그 당시 임시정부 대체가 통일전설 정당을 수립하기 기존 단체를 해산 후에 창당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원공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정당들이 이제 연합을 했어요. 그 민족혁명당은 이제 한국독립당과 의열당, 만주에 이동한 독립운동 세력들을 민족주의 계열,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정당 단체들 뭉쳐 결성한 중국 관내 최대 통일전선 정당이었다. 자, 근데 김구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 고수하려고 했고 불참했죠. 대신에 이제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죠. 자, 이때 이 의열당 계열이 당권을 장악하자 이 조성환과 지정청이 민족주의 일부 인사를 탈당하면서 통일전선 성격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조성환은 이제 한국독립당을 재건하고 그다음 지정청 조선혁명당을 또 조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에서 약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 돼요. 음. 민족혁명당이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들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에 기회 삼았고, 그래야 이제 민족혁명당이 김원봉이 주도해서, 민족혁명당은 아니죠. 이거는 엄밀히 조선이라고 붙여야 돼요.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자, 조선민족혁명당이 김원봉이 주도를 해서 중국 관내 최초로 한일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됐고요. 자, 조선의용대는 그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후방 공작 활동 등을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하지만 중국 국민당의 항일투쟁에 소극적으로 태도를 보이자 자, 조선의용 다수가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세력이 일본군과 싸우는 하북지방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중 그 연대 한일 정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내용이 좋네. 222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적극적인 항해 투쟁을 위해 북상한 조선 의용대는 타이항상 중심으로 활동하여 호가장 전투와 그다음 반소탕전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제 이 반소탄전이 있죠. 타이항산 지역에 중심된 전개된 일본 팔로군과 소통에 맞서서 싸운 전투인데 자, 이 전투에 조선 우용대 하북지대에 큰 전과를 세웠지만 지도자 윤세종의 전사는 희생이 컸다는데 요거는 조선 우용대가 활동했지만 어 여기는 그 전에 이제 하북 어 그러니까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막혀서 그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조선 의원 그 의원대가 이제 활동을 했지만 요거 이제 조선 의용대가 이제 나중에 조선 의용군으로 이름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조선 의용군이 이제 이름으로 활동한 거야. 요거는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북 조선 의용대 의 명의로 이제 활동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 의용군 때 활동한 거야. 같은 단체지만. 자, 하여튼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이제 항일 투쟁을 펼쳤던 한국인과 함께 그 당시 이제 뭐 무정 김무정 같은 사람들이죠. 네, 김두봉을 이제 위원장으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이 되고 그 밑에 조선우영군이 재편됐다. 그래서 이제 요 하북지대 그러니까 조선우영대 하북지대 세들이 조선우영군으로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우영군은 그 당시 한국 강복군과 더불어 중국 관내 활동했던 대표적인 독립군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대일항전을 이제 뭐냐면 수행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 만주 일대에서 한일 유격 전쟁을 전개하다 내용을 보면요, 만주에서 한일 유격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된 한국인 한일 유격 대원들이 한경도 한경 일대 공산주의자 천도교들과 함께 조국 강복회를 조직을 하죠. 조국 강복회. 그래서 그 이들 한일 유격 대대의 일부는 국내 주국 강복계 지원 아래 한경도 감산의 보천보에 들어가서 경찰 주재소나 면사무소를 파괴하게 되고요. 자, 이 사건이 국내 보도에서는 만주 항해투쟁이 지속됨을 알려줬다. 이 보천보 전투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국내 이제 무장 항해투쟁이 1915년에 맥이 끊겼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20년대 초반에 보천 그 뭐냐면 일부 세력들 천마산대나 뭐 이런 것들 활동하다가 또 맥이 끊기다가 36년에 또 이렇게 국내 항해투쟁으로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맥이 끊겼던 걸 좀 이었다. 국내 항해투쟁으로서 이렇게 이었다고 이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이제 실렸고 여기에서 이제 김일성의 이름을 좀 떨치게 돼요. 자, 그다음에 동굴항해연구는 대규모 병력의 일본군을 싸우면서 큰 희생을 치렀고 1940년부터 대부분 소련 영토로 이동해 활동하였다. 자, 이들 중 한국인의 항해 유격대원들은 강복 후 북한 정권을 수입한 데 중심 세력이었다. 연안파로 이제 연결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 재미한족 연합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이시정부 지원하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주 지역 동포사에서 만든 위원회예요. 요거는 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그래서 이제 재미한족 연합위원회가 결성하여 급변하는 축제 정세에 이제 대응하자 했고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재정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인 국방 경희대 맹호군을 조직하여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다. 자, 그다음 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미국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받기 외교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 외면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인정하면 각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임시정부를 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을 때는 좀 당황한 거죠. 애매한 거죠. 이게 좀 불편한 거야 좀.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 보면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강복군 후원 내용이 있어요. 요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건국동맹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 읽어볼게요. 자, 태평양 전쟁 장기화도 일제가 연합을 폐지할 걸 믿으면 국내의 한국인 사이에 이제 커졌고 이에 이제 반일 반전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죠. 자, 일제 폐망을 앞둔 시기에 해외에 독립군이 진격해오면 이에 호응해 민족분기를 익혀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무르익었다. 그래서 수많은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무장봉기가 실천을 옮기려고 했고 이때 이제 강복 후 1년 만에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건국동맹이 있어요. 앞에 제가 잠깐 설명했죠. 네. 조선건국동맹인데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이 조직했지만 여운형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좌우합작 조직이었어요. 이 여운형은 사회주의자지만 그 조선 내에서 되게 인망이 높았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김구나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에 반해 여운형은
상당히 인지수준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국내에서는요. 자, 하여튼 이런 조선건국 동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건국 동맹이 강복 후에 조선건국위원회가 되죠. 그래서 조선건국위원회의 그 전신이었어요. 조선건국동맹이. 자,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의 이제 계열 활동들을 보면요. 자, 요 단체들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합쳐 참여한 조선건국동맹은 일제팽망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의 10개 지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고요. 또 중국 하북의 조선독립동맹 연락을 포함해서 조선군과 협동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여러 활동도 있어요. 진용과 징병에 대한 실시 방해. 그 다음에 뭐 전쟁 물자 수송 방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이 그 상호 이제 연계 통일전선 구축을 하고 있고 임시정부 주도하에. 근데 일제 폐망으로 이제 통일전선 논의는 또 무산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민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7, 8 쳐던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해당 교과서 잠깐 볼게요. 해당 교과서 21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는 만주 연합전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보면요. 자, 만주의 한일연합전선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만주 독립군 부대는 한중 연합작전 여거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뒀고요. 자, 양세봉이 이끄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은 영등가와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지정청에서 지휘하는 북만주 한국 독립군도 쌍성보와 대정자는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래서 항행 투쟁을 위한 무장 부대가 준비되었고 중국군과 연합을 거둔 성과였다. 자, 일제가 만주를 장악하자 한국 독립군은 지정청의 지휘 아래 중국 간내로 이동하여 훈련을 준비했다. 자, 조선혁명군은 1934년 일제가 보낸 첩자에게 총사령관 양세봉이 죽은 후 약화되었지만 만주와 중국 간내에서 그 항일 투쟁을 이어졌고, 만주사변 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항일 유격전을 펼쳤다 보였고, 중국 공산당 항일 유격대에서는 한국인 사회주의자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인 투쟁을 계속해 민족주의 포함한 동국 항일 연군을 조직을 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동국 항일 연군에 이제 한국인 중심 유격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조선 강복회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보천보 전투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보천보 전투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1937년 6월 5일 날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들 일제히 보천보 전투를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김일성과 최현이 이끄는 이들 부대가 6월 4일 날 압록강을 넘어 보천보에 침투하여 전하선을 차단하고 경찰서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여 삐다를 배포하고 사라졌는데, 경찰의 추격대가 꾸려졌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충 보존 또 후의 내용도 있고, 여기 김일성은 이제 활동인데 이 내용은 없네. 김일성 활동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중국 간내 항일 투쟁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렇게 되는데, 자, 민족혁명당 관련된 내용이 있죠. 민족의 열랑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래서 의열단을 중심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통합을 했던 단체고, 1938년에 우한에서 이제 중국 간내 최초로 항일 무장 투쟁인 이제 조선 의용대를 이제 조직을 했다는 거.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기반한 조선 의용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후방에서 일본군 정부를 수집하여 심리전을 수행을 했고, 그다음 하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장부대 이동을 떨쳤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북 지역에 활동했던 한국인 사회주의자와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는
결국에는 1942년에 김두봉을 유정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었고, 그리고 군사조직으로 조선우영군이 창설되었다. 자, 이들은 중국 공산당 군대와 함께 치열한 항일전을 수행을 했다. 이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일본군 괴롭혔던 조선우영 심리전 내용인데 한번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 이전구 관련된 내용, 한국 강복권 활동 내용.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정비 내용을 보죠.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 기본 강의 관련된 내용 좀 보면서 이제 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어,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이 통합됐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들 뭐 통합이 됐어. 그래서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는 명칭을 좀 볼게요. 이게 되게 많아.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의 명칭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자, 일단 첫 번째 한국 독립당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한국 독립당이 제만 한국 독립당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만주 지역에 활동했던 한국 독립당 있죠. 근데 이 한국 독립당은 관내에 있는 한국 독립당은 좀 별개인 조직이에요. 이름만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930년에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 있죠. 자, 1930년에 이제 자화합작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기반정당으로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 한국 독립당이 이제 조성한 계열이 장악하면서 통합을 하죠. 민족혁명당에. 그래서 다시 독립한 독립당이 있어. 이게 재건한국 독립당이야. 그 재건한국 독립당은 앞에 이제 한국 강북단체 연합회에 들어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통합이 되죠. 한국국민당, 조선인민당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독립당이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한국독립당은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만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그다음에 재건한국독립당, 1940년대에 통합한 한국독립당, 네 개의 이제 한국독립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복 이후에 이제 이 한국독립당이 들어오잖아요. 예, 강복 때 이제 들어온 한국당 통합한국독립당이야.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자, 이렇게 이제 한국독립당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강독을 좀 해보죠. 자, 대한민국 이정부는 윤봉길 유사의 의거 후 상해를 떠나 중국 여러 곳에 이동하다가 1940년에 충진에 정착하였다. 자, 상하이 충진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이동 기간은 피난길이 다름없었다. 충진은 중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고 전란에서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었다. 이곳에 도착하면서 임시정부는 전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정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이었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들은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성아 홍징의 한국독립당, 그다음 이정청 최동호의 조선혁명당인데 이 이정청은 지정청이에요. 예, 가명이죠. 가명. 그래서 이때 이제 독자적인 조직과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들이 이제 그 전에 한국독립당 이제 이전에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을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완전히 통합된 한국독립당을 만들어. 그래서 3당은 1940년 5월 완전히 통합해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했다. 네 번째 통합 한국당 독립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면서 임시정부가 확고한 세력 기반을 갖게 되고 그동안 이제 분산되었던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 통일되어서 임시정부 산하로 결집되었다. 자, 그리고 새로 성립된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당의 여당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부를 옹호해주는 기초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들 배경 조직을 정보 조직을 이제 확대 개편하고 새로이 참여한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정원 의원과 그 정부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 헌법은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4차 개헌하고 5차 개헌이야. 이때가 이제 중일전쟁 와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중경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약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4차 때 개헌부터는 3차 개헌과 달리 이때 국무원을 이제 중심으로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주석 지도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긴구하는데 앞에 이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에 주석은 있었지만 주석이 일종의 사회자였죠. 근데 여기는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좌우합작 연합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김규식을 또 이제 뭐냐면 편입을 시키죠.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 세력들, 조선혁명당 관련된 세력들은 그래서 이제 주석과 부주석 지도체를 또 만들죠. 4차, 5차 개헌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940년대 10월에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자, 임시위정원 회의에서 김구를 주석을 선임했다. 자, 이로써 새로이 중경 임시정부 시대가 열렸다. 자,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으로 반포되고요. 자,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강복 후에 건설한 민족국가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 이념을 확립한 동시에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나온 게 상균주의예요. 상균주의. 상균주의. 자, 상균주의는 따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상균주의는 약간 이제 사회주의적 색깔이 있대요. 그렇다고 완전 사회주의가 아니야. 사회민주주의 섞여 있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걸 지금 독일이나 뭐 이렇게 이제 독일 사회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있죠. 노동당이 이제 약간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들을 이제 일부 반영이 된 정책들을 하잖아요. 이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성격이 상당히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상균주의는 그 조송왕이 이제 제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균, 족균, 국균, 상균을 균등히 하자. 예. 균자가 이제 세 개가 들어갔죠. 예. 상균을 균등히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했는데 이 조선의 상균주의는 자유익을 떠나서 이념에 상관없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동포들이 그런 것도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간내나 만주에 활동했던 이런 그 좌우익 단체들도 동포 사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동포들의 어떤 요구들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균주의를 좌우익을 떠나서 이제 다 받아들이고 건국강령에도 반영하고 했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내용은 아까 이제 크게 이제 분류해서 인균, 족균, 극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이런 큰 분류보다는 인균에 한정돼 갖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한국 특강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정치적인 군동을 하기 위해서 보통 선거제를 실시하자. 예. 이거는 정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균등히 하자. 교육을 균등히 의무교육 실시. 음, 이런 것들 지금 시점부터 당연한 건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균등히 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상 기관의 국유화, 토지의 국유화와 농민 분배, 뭐 계획 경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경제적 균등을 얘기하죠. 경제적 균등을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인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고 그다음에 국가 국가 사이의 균등 국군을 내세웠죠. 그래서 식민 정책과 자본주의 배경, 침략 정책 행위 금지, 상호 불간섭과 침탈 행위 금지 이런 것들 내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7차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제 의정원 회의에서 이제 김구를 이제 주석으로 이제 선임했고 이제 중경 임시정부가 이제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한 후 대한민국 이정부는 그 당시 1941년 12월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표했는데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뭐가 반영됐냐면 상균주의가 반영됐죠. 상균주의가. 근데 상균주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뭐 조선독립동맹이나 뭐 이런 데도 다 반영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강복 후 건설한 민족 국가상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 이념을 확립하는 동시에 그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한국 강복군 창설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한국 강복군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부분은요. 한국 강복군은 1940년에 창설됐어요. 그게 이제 삼지대도 이제 구성이 되죠. 삼지대.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했는데 지정천을 총사령관에 30명에서 출발해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 독립군과 중국 대륙의 이제 산지한 독립군을 흡수 통합을 하죠. 거기다 일부 이제 뭐냐면 장조와 같이 이제 탈출한 한국계 일본군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김홍봉이 조선을 이용된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서 병력이 증강돼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약간 통제를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중국 군사위원회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어 약간 자율적인 활동을 이제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 거의 전쟁 끝나는 뭐역에 이제 뭐냐 독자적인 작전권을 이제 인정받게 되죠. 근데 뭐 이때는 거의 전쟁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은 실제 전투에서 별로 이제 활동을 못 하고요. 주로 이제 병창 지원을 했어. 중국군 병창 지원. 그래갖고 이제 그, 그 당시 문서 번역, 뭐 대적 방송, 정보 수집이나 포도신문 같은 것들을 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국내 진공작전 있죠. 국내 진공작전은 미국의 정보庁OSS, 그러니까 오늘날 CIA 전신이죠. 이 CIA 기구 이제 OSS 특수훈련을 받은 한국 강복군을 국내에 이제 침투시키려 했다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결국 무산이 됐죠. 예. 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충주에 정착할 무렵 중일 전쟁은 중국 대륙 전체로 확산되었었다. 유럽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런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서 임시정부는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한 전시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자, 1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한국 강복군의 창설이다. 충주에 도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대 편성을 추진하게 되는데 병력을 모집을 위한 군사 특파단을 이제 구성하는 파견하는 편 미주 지역 교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상대로 군대 편성의 인준과 지원을 교수하였다. 그래서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는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하고 있던 만주 독립군 출신의 군사 간부들과 중국의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을 소집하여 강복군을 총사령부를 구성했다. 자, 이를 기반으로 1년 이내에 세계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 1940년대 춘진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와 세계지대가 형성되고요.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조직되어 활동했던 한인 무장세력이 강복군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1942년 1월에는 그 아나키즘 계열의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던 한국 청년 전진 공작대가 한국 강국군에 편입해서 제5지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2년 7월에는 하부 이동하지 않고 중국 국민당 지역에 있었던 조선의용대가 한국 강복군에 편입되었고 그때 김홍봉이 이끄는 400명의 조선의용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자 한국 강복군의 군사력이 한층 더 증가되었다. 그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그 한국 강복군을 창설하여 전세 태세를 확립했던 시기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죠.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해군 기지를 이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미국과 일본 간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12월 12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이었던 조성왕의 명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선전 성명서를 뭐냐면 공포하죠. 요게 예전에 한번 성명서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어요. 기출 예문으로 나왔죠.
그럼 왜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대선전문을 했냐? 뭐 근데 연합군 입장한테 큰 도움은 안 됐겠죠. 예. 근데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연합군과 동등한 자격으로 그 대일전을 한다. 세계 대전에 이제 참여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쟁 끝난 후에 연합군 자격으로 이제 뭐냐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갖고 유리한 고지를 뭐냐면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대일선전 성명서를 냈지만 뭐 다른 중국 외에는 뭐 그 다른 나라는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예,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략도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설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강복군을 속히 확대되면서 연합군 내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전제하에서 한국 강복군을 하여금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후의 연합군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일 선전 성명서와 함께 이런 연합군의 연합작전에 참여한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후의 연합군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에 따라 한국 광복군은 그 절차나 형태는 각기 달렸지만 그 당시 중국, 영국, 미국 등과 함께 연합군과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강복군의 어떤 활동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한국 강복군과 중국군은 창설 당시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1945년에 군사협정을 체결해서 한국 강복군과 중국군이 연합해서 항일작전에 참가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래서 영국군과도 인도 미얀마 전선 인팔 작전이 나오죠. 인팔 작전 때. 자, 이때 이제 그 인팔 작전을 펼칠 때 어, 한국 강복군이 1943년 파대 영어와 1원을 구사할 수 있는 이제 공작대원을 선발해 파견해요. 그리고 이제 그 1944년부터 초반부터 그 영국군과 함께 여러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영국군이 하기 어려운 이제 대적 방송, 왜냐 일본어로 해야 되잖아. 포도신문 같은 것도 그런 것들 이제 한국군들이 이제 일본어도 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주저했죠. 그 대적 방송이나 포도신문, 그다음에 그 전문 문서 번역 같은 것들 주로 정보 활동을 담당했고 그 이대 활동이 이제 일본군이 미얀마에 완전히 파탄한 1945년 7월까지 계속됐다. 제가 잠못 얘기했는데 그 인도 미얀마 전선 미얀마를 이제 일본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에 이제 뭐냐 전선이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 유명한 전투가 인팔 작전이에요. 인팔 작전. 예. 요거는 이제 뭐 유명하죠. 예.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강복군은 그 중국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이제 합작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해요. 이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이 당시 이제 OSS 있죠? CIA 전신이었던 OSS와 이제 뭐냐면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합작은 연합군의 1호로 참전했던 한국 강복군 측의 의도와 대일전쟁의 척부 활동을 한국이 이용했던 미국 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해외였고 그래서 한국 강복군과 그 다음에 미국의 합작은 한국 강복군의 대원들이 정진군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척부훈련을 시키고 한반도에 침투시켜 작전을 후방을 이제 해서 작전을 전개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위해 1945년 1기생인 50명이 선발됐고요. 이들은 3개월 과정의 훈련을 들어갔고 훈련은 무정 교신과 뭐 게릴라 활동 같은 특수훈련 같은 것들 일종의 첩보훈련 같은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내 진입 작전을 위해서 그 당시 뭐 회의도 갖췄다. 그래서 한미 간에 공동 작전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뜻대로 같이 공동 작전을 했으면 나중에 전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테이블 안에 앉아갖고 나온 대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정신대를 구성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제대로 안 됐어. 네. 그래갖고 왜냐 일제가 금방 패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들은 이제 일제 패망 소식을 듣고 이제 김구가 상당히 어, 탄식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빨리 예상해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이죠. 만약 국내 정진대가 구성되고 나름대로 성공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뒀으면
우리도 이제 연합군의 자극으로 이제 이렇게 참가해갖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근데 그 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깝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이게 국내 정진대가 구성하기 의미가 있냐? 일본하고 저 우리나라하고 잽이 되냐? 가봤자 죽는 것밖에 더 되겠냐? 어,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있더라고. 이분들은 어디 뭐 일베에서 들락거리면서 그 사이트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의미가 없겠어요? 예? 앞에서 상징적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피를 흘려야지 이렇게 지분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실패했더라도 이걸 들먹이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후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의 독립을 외칠 때 이렇게 이제 우리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카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또 대미 관계 측면에서 또 보면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게 다 쓸모없고 뭐 괜히 해봤자 뭐 계단의 바닥 그 바위 계단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어, 자, 하여튼 이런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국 강복권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 2번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선전 포고 내용이 있죠. 요거 좀 눈에 발려두세요. 요거 예전에 한번 옛날 기출문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옛날 기출문제 한번 서두만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상가, 주, 영, 미, 송,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파하게 하고 동아시아 재건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인민이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했으니 한국 전투단위로 축축하게 선전한다.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선전포고 내용이 이렇게 있고 이걸 통해서 전후에 이제 나눈 대로 인정받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 그거 인정하면 요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그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제국주의 침략에 받았던 그 임시정부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골치가 아파. 예. 그래서 이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 중국 외에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15년 개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0페이지 볼게요. 미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 66번이에요. 자, 보면 1930년대 독립운동의 당면과제는 한중 연대를 국권이 다지면서 한인 세력을 하나로 뭉쳐 투쟁 역량을 강화한 데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한인 세력들이 중국 여러 지역에 옮겨 다니면서 이런 과제를 실현하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념이나 통합 방법 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930년대 만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나눠져 연합단체를 형성하는 정도가 머물렀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요때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뭐 사회주의 계열이 나눠졌다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단체끼리 모여가지고 결성을 한 단체들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강북 운동 단체 연합회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 단체 연합회에서 만드는 이제 조선 민족 전선 연맹 뭐 이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1940년대에 충친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제를 정비했고 항일투쟁의 역량을 높여갔다. 그래서 먼저 김구나 조성왕, 지청청 등이 각기 이끌었던 민족주의 계열 정당들이 통합하여 한국 독립당이 되죠. 통합된 한국 독립당.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이끌었고요. 또 김구를 주석으로 해서 선출됐고 4차 개헌부터 이제 주석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국 강복권을 창설하죠. 그리고 이제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건국강령을 이제 반포했는데 이 당시 건국강령은 이제 그 임시정부 외에도 조선독립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국동맹 조선건국동맹도 건국강령 공포했어.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제가 거의 패망에 이제 이를 거 이제 예측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한국 후에 어,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걸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건국강령을 공포했고, 그리고 건국강령은 그 안에 이제 상균주의가 많이 반영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가 분명 미국에게 패배해야 할 것이며 한국은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자, 그날 대비해서 이제 해외 항일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통일 조직을 이제 갖춰야 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뭐냐면 돼야 되는 인식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 정부 임시정부가 자체적으로 통합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건국동맹이나 조선독립동맹이 이제 서 통합을 움직이려 했죠. 그리고 임시정부 안에서도 그 의정원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이 또 들어오게 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통합하는 거죠. 자체 내 통합.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에 따라 이제 하북 지방에 이동하지 않았던 조선의원대 병력이 김홍봉이 인수하에 한국 강복군을 합류했고, 이건 자체 내 통합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자체 내 통합 운동이죠. 두 번째 통합 운동은 그 김규식 있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김규식을 이제 비롯한 민족혁명단 인사와 사회주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좌우합작 형태로 이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하북지방에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조선독립동맹과 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섭을 했으나 성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통합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잠깐만요.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시정부 안에서의 좌우합작 통합이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통합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김규식이 이제 들어왔죠. 민주혁명당 인사로. 그래서 김규식을 포용하기 위해서 얘네들 포용하기 위해서 5차 개헌을 하죠. 그 5차 개헌 때는 이제 뭘 뒀다고 했죠? 부주석을 제일 뒀죠. 부주석을 둬서 김규식을 거기에 이제 그냥 부주석 임명을 해요. 예. 그다음에 임시위정원에 사회주의 세력도 이제 들어오게 하고. 자,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동포사회의 예국단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 당시 미국, 중국 등 연합군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인의 대표 정부를 수립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221페이지 보죠. 자, 1941년 11월에 일제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 강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켰다. 자, 한국 강복군은 중국의 이제 항일 전선의 정에 대한 심리전을 펼쳐 큰 성과를 올리자, 자, 이들을 활용하여 영국군에 요청했다. 한역 군사협정에 따라서 임시정부의 병력 일부가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한국 강복군은 미국과 협업을 했고 국내 전진군을 이제 조직을 하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이나 특수훈련을 받게 됐다. 그래서 OSS, CIA 이제 협조를 받아서 했고, 그래서 이제 대원을 국내에 침투시켜 무장투쟁을 거점을 확보하고 미국의 상륙에 따라 맞춰서 걸기해서 부디시모 일본군을 몰아내는 계획을 세웠고, 자, 하지만 준비를 마친 국내 전진군이 국내 투입되기 직전 일제에 항복하여 작전 계획을 취소하고 말았다. 이걸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또 독수리 작전이라고 이제 하게 되죠. 독수리 작전. 자, 그럼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국 강공군이 중국 국민당에게 이제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예. 공짜가 없는데 어, 이 마찬가지로 국민당 지원 그냥 해줬겠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원했겠죠. 통제를 받게 돼. 통제를. 그래갖고 이제 한국 강복군들이 이제 중국 국민당의 그 군사 원조를 받는 데까지 통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강복군이 지켜야 할 행동 중수 9개항을 내걸어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이.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한국 강복군 행동 중수 9개항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군사 원조를 받는 대신에 강복군의 작전 지휘권을 중국 공산위원회에 넘겨주는 행동 중수 9개항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지원은 생각보다 저조한 수준이었고 약간의 군사 원조로 강국군이 중국 군대에 예속되자 임시정부 계속 그 요구에 따라서 1945년 4월달 폐기됐다. 근데 이미 이제 4월은 전쟁이 거의 끝마칠 단계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한국 강복군은 조선 우영군처럼 이제 뭐냐면 실전에서 투입했던 것보다는 주로 이제 국민당군의 어떤 후방 지원, 예, 그런 것들에 좀 역할에 머물렀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 계획에서 이제 그 하다가 이제 김구가 이제 외적에 항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탄한 내용인데 왜 한탄했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죠. 국내 진공작전 취소로 인해서 아직 국제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임시정부가 향후 진행될 전후 처리의 발언권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거는 예상대로 이제 흘러갔죠. 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1940년대 들어가면 일제 패망이 이제 눈에 앞에 다가선 걸 보고 이제 한국 준비를 하게 돼요. 이제 국가에 도와서 어떻게 해서 이제 건국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뭐 조선독립동맹 이런 데에서 이제 강령을 내세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건국 강령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보면 상균 제도를 이제 바탕으로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상균 제도. 그래서 상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인 시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 상균을 이제 하게 되고 이건 인균이죠.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인균. 그 외에도 족균도 있고 국균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인균을 얘기해요. 인균을. 자, 그래서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를 완성하고 그리고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에 대한 교육의 공급의 무상 교육을 완성하며 보통선거제도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선독립동맹 있죠. 조선독립동맹도 이제 사회주의 단체지만 조선왕의 이제 상균주의를 또 받아들여. 이 안에 상균주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본 동맹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정복하고 독립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현을 위해 싸운다. 보통선거제, 토지몰수, 토지분배, 뭐 의무교육제도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상균주의는 무엇이냐? 여기 내용 있죠.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등히 하고 그 국유제도를 채용해 이권을 균등하고 공비교육을 통해 의무교육제도죠. 이걸 통해서 학견을 균등하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하며 개인과 개인, 이 개인과 개인 인균인데 이 인균의 세 가지 내용이 정권, 이권, 그다음에 학견이야.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 그래서 세계의 균등을 깨하는데, 세계의 균등을 깨는데, 요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균등, 인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게 예.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관련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호혜평등을 실현하면서 민주국가를 쌓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족균, 이거는 국군,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삼민주의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 한번 볼게요. 해남 교과서 220페이지 볼게요. 자,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 여기도 있는데, 어, 그래서 임시정부 이제 이동 경로 있죠? 대개 보면 국민당하고 이제 같이 이동을 해요. 국민당 중일 전쟁을 하면서 이게 이동을 했고, 최종적으로 충징에 이제 뭐냐면, 어,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이제 한국 그 간내 민주주의 세력가의 대부분 임시정부에 합류해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고 김구일 주석은 선출의 지정청을 사령관한 진청청을 사령한 한국 강복군을 창설했다는 거. 그래서 정당과 군대를 갖추면서 임시정부의 지도체제가 정비될 수 있었고 1942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임시정부는 즉시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그 일원이 되었다. 죽축국의 그 선전포고한다는 대선전포고문을 이제 반포하게 돼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일전에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42년에 하북지방에 이제 이동하지 않은 조선의용대가 김홍군과 함께 한국 강복군에 이제 합류하면서 그 강복지전에 이제
조직을 정비해서 공군 건설계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이제 공군까지 만들었다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의 그 세력가 사회주의 세력의 합류를 이제 활력을 찾았고 한국 강국군의 활동을 국내에 널리 알려 한국의 이제 독립의식을 키우려고 했다. 자, 그리고 1944년에는 민족혁명당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요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의 자화합작 운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 폐망과 앞두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좌우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을 설계한 뭐 최초의 여성 비핵사 건기후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모모가 지휘하는 북만주 한국 독립군은 그 삼성부나 대전장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게 뭐야? 지정천이죠. 지정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뭇은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는 맞닿은 잔치다. 이건 민족혁명당이죠. 민족혁명당. 그리고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익히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즉시 대일선전포 고문을 반포했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한국 강복군의 활동 그 행동 준수 구개항 일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통계한 내용이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국 강복군은 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 중국 군사위원회 직할 예속하며 참모총장의 장악을 운영할 것. 인사권까지 다 넘어갔다는 거야. 작전권까지. 그래서 중국 공산당 위원회는 한국 강복군을 원조하여 한국 내지나 한국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 향하여 활동하게 하여서 군사훈련을 허락하되 우리 군사력의 절제를 받아야 된다. 결제인데. 예. 자,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한국 강복군이 이제 뭐냐면 중국 국민당에 예속화되니까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뭐 노력을 통해서 결국엔 1945년 4월 달에 이게 철폐가 됐다. 앞에서 이제 강독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조선 독립동맹하고 이제 여기 조선 건국동맹인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앞에서 이제 했던 거 겹치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음, 사회주의 이제 국내 민족주의 운동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여러 이제 좌우 합작 운동도 있죠. 좌우 합작 운동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걸요. 자,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한번 쭉 시간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 국내 좌우 합작 운동을. 자, 먼저 이제 국민대표 회의에서 이제 중국 관내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작 운동이 뭐 안에서 좀 있었고 이건 뭐 미비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926년에 중국 관내에서 한국 독립 관내 촉성연합회가 구성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익세력과 우익세력들의 이제 분열이 있었죠. 요 한국자 독립운동자 동맹과 한국 그 독립당의 동맹 이제 분열이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뭐 2차 커미트의 영향을 받아서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와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간의 연합이 나왔죠. 이게 신간에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8년에는 앞에 이제 중국 관내에 그는 뭐냐면 통합운동, 좌우 통합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관내에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삼보 통합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장미부, 정의부, 신민부. 근데 이게 잘 안 돼갖고 뭐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분열됐고 1932년에는 중국 관내에서 이제 한국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 결성되고 이때 이제 반파쇼 연합의 지차 코미테는 영향을 받고 이때 이제 김홍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연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민족혁명당이 1935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만주안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동북항일연군이 결성이죠. 예.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의 그 밑에 조국 광복회가 있는데 조국 광복회는 이제 이것도 동북항일연군이 민족 자화합작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도 사회주의자가 중심이었지만 국내에 있는 천도교 그 세력들과 연합을 했죠. 민족주의 세력들과. 그래서 동북항일연군과 조국 광복회도 자화합작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 1939년에 앞에서 이제 뭐냐면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라든지 뭐 한국 강복운동 단체 연합회.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 해서 7당 통합대회를 하죠. 통일대회를. 이게 이제 전국연합 진선협회인데,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조선민족전선연맹 그 김홍모 세력의 이제 그 계열의 세력의 반대로 무산이 돼요. 그래서 1942년에 이제 임시정부의 통합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선민족당 민족혁명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주석직을 이제 해서 김규식의 자유추고 임시위정원에도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자도 참여하고, 그래서 중국 내 임시정부의 통합운동이 일어났고 1942년에는 여기 이제 외연을 확대해서 이제 중국 어 임시정부 외에도 그 당시 조선독립동맹이나 조선건국동맹도 같이 이제 세 개가 통합되려고요. 그렇지만 일제 패망으로 무산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제 통합운동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넘어가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이제 민족주의 운동 전개 관련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이 도입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요.